계절의 여왕 5월과 함께 우리도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 하는데요. 메말라버린 감성부터 채워볼까요?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면서 저처럼 괜히 설레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의 감성을 더 팍팍 올려드리기 위해서 포항시립미술관을 찾았습니다. 예술은 어렵고 전시회는 지겹다는 편견, 지금 확 깨러 가보실까요? 포항시립미술관이 정성껏 준비한 2020 상반기 전시회. 하지만 코로나19를 만나 제대로 선보일 기회가 차단되기도 했었는데요. 친절한 수진 씨가 그런 아쉬움을 털어내러 즐거운 미술관 여행을 떠납니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전시회는 리믹스전인데요. 매체의 한계를 뛰어넘거나 서로 다른 매체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가 4팀의 도전적인 작품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네, 이번 전시의 제목은 바로 리믹스인데요. 저는 리믹스하면 이 쉐키쉐키, 이 디제잉하는 믹싱, 음악 용어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음악 용어가 미술 작품에 쓰인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 리믹스 하면 우리가 보통 기존 음원을 재조합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리믹스 전시에 참여한 4명의 작가도 기존의 다른 예술 작가가 만들었던 예술 형식을 차용하거나 재생산하는 방식을 통해서 작품을 구현한 작가들을 보여주는 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을 끌어와서 재해석, 재생산해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술 작품 하면 그리거나 아니면 돌을 깎는 이런 형식만 생각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형식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끌어다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작가들을 선보이는 전시입니다. 리믹스전에 참가한 4팀의 작가들 중 사진 조각으로 유명한 권호상 작가의 작품부터 만나보는데요. 대중들에게 익숙한 것들을 전혀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변신시키는 놀라움을 이곳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 와서 보시면 굉장히 이제 익숙한 이미지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작가가 인터넷이나 유명 잡지에서 수집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인데요. 그 평면처럼 보이는 마치 이제 회화처럼 보이는 작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나무의 결도 느껴지고요. 아니면 겹겹이 올린 이미지를 통해 작품을 만드는데 작가는 그 사진이라고 하는 2D를 3D로 만들거나 그 3D의 이미지를 다시 2D로 환원하는 형식을 가지고 이제 작품을 주로 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예술의 세계는 홍승혜 작가의 작품들인데요. 단순히 시각적인 감상은 이제 그만! 음향 소리에 맞춘 기하학적 도형과 조명의 움직임에 누구나 빠져들고 맙니다. 이 공간은 다른 공간보다 조금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이 음악 소리도 나오고 있고 또 조명도 비춰지고 있고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저 앞에 보시는 보이는 영상이 그 홍승혜 작가의 나의 게러지 밴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 게러지 밴드 하면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그 허름한 차고를 빌려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연습하는 아마추어 악단을 일컫기도 하고 그다음에 작곡 소프트웨어의 이름이기도 하죠. 작가는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음악을 만들고 그다음에 포토샵을 활용해서 인물 픽토그램을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했죠. 근데 사실은 그 작가는 작곡을 할 줄도 모르고 그다음에 컴퓨터를 잘 다룰 줄도 몰라요. 하지만 그 무모한 열정, 아마추어 리즘의 그 무모한 열정과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든 오늘날의 기계 문명에 대한 예찬을 담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과 음향, 거기에 조명의 밝기와 높이까지 모두 계산된 조화를 이룬다고 하는데요. 개별 작품들이 전시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공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인 셈이죠. 그럼 이 공간 전체가 다 작품인 거잖아요. 작품 속에 제가 들어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에는 4개의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작품으로 감상도 가능하지만 이것이 한데 어우러져서 작가가 철저한 계산하에 배치한 어떤 그 위치 속에 그 수진 씨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 여기 들리는 이 음향 소리, 이 조도, 그 다음에 여기 수진 씨가 앉아 있는 의자의 높이, 그 다음에 앉았을 때 보이는 작품과 서서 관람했을 때 보이는 작품의 풍경 이런 것도 굉장히 철저하게 계산되어 만들어진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상할 전시회는 윈의 작품들인데요. 마치 여러 나무들이 서 있는 것 같지만 이 작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작품은 뮌의 우연한 균형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자본주의의 금융경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의 실시간 그 변동사항을 반영한 작품입니다. 사실 주식시장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은 지구촌 실시간 종합보고서인 셈이죠. 리믹스전의 대미는 이창원 작가가 장식하는데요. 빛과 빛을 반사하는 매개물, 그리고 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로 작가만의 독특한 감성을 작품에 녹여냅니다. 선생님, 이 방에 오니까 굉장히 몽환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시시각각 색이 변하면서 새벽에 동이 틀 때라든가 아니면 노을이 지는 모습을 작가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 방은 어떤 방인가요? 이 방은 이창원 작가의 기여 화강이라는 작품이 전시된 공간인데요. 작가가 자신의 방에서 작업실에서 보았던 우리나라 산의 실루엣을 형상화하고 그 뒤로 빛으로 이러한 풍경을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근데 수진 씨, 이 방에서 이제 빛이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요. 이 빛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세요? 색을 입힌 조명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 그 산 너머로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 그 광고 전단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네네. 그 광고 전단지에 이제 빛을 반사시켜서 이제 그 반사광이 만들어낸 어떤 빛의 모습입니다. 예술이란 정해진 틀도 넘지 못할 한계도 없다는 것을 재밌게 보여준 리믹스전. 작가들이 선택한 모든 재료와 형식은 무한한 상상력이 더해져 예술이 되는데요. 그런 작품들을 통해 우리도 상상의 세계를 모험하게 됩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이 야무지게 준비한 2020 상반기 전시회 그 두 번째는 친근하고 정겨운 포항의 풍경을 그림으로, 판화로, 그리고 사진으로 담아낸 소장품전입니다. 선생님, 제가 이곳이 포항풍경 전시회라 해서 들어와 봤는데요. 제가 아는 지금의 포항의 모습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번 전시는 포항시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소장품들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김우조 작가, 이경희 작가, 박영달 작가가 각기 다른 매체인 판화, 수채화, 사진을 이용해서 그 시절의 아름다운 포항의 풍경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가들은 1910년이랑 20년대 사이 출생하신 분들인데요. 어려웠던 그런 한국적인 그 사회적 분위기를 담은 작품들이 아니라 이분들은 뭔가 아름다운 그 모습, 그 시절의 풍광을 그대로 담은 것들을 전시로, 작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둡고 암울했던 시대. 하지만 그 속에서도 꿋꿋하게 삶을 버텨냈던 포항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버팀목이 돼준 포항의 넓고 푸른 바다. 세 명의 작가가 각자의 방식으로 담아낸 포항의 옛 풍경 속에는 진한 포항만의 특색과 그보다 더 진한 여운이 녹아 있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면서 조금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오늘 전시회를 관람하면서 그 메말랐던 감성과 낭만이 100% 꽉꽉 채워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만 보니까 너무 아쉬운 전시회를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람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온라인 전시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요. 포항시립미술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VR로 전시를 관람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또 SNS 채널 등을 통해서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저도 눈으로 직접 전시를 봤지만 VR로 한 번 더 전시를 관람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방구석 1열 랜선 전시회를 즐겨보세요. 코로나19가 뺏어간 우리의 일상들. 하지만 아직 2020년의 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의 전시회들과 함께 지킬 것은 지키며 누리는 봄날의 감성을 만끽해보세요. 한참 생각했어. 너랑 헤어지면 나도 힘든 거 알아.
아니, 우리 뽀글이 리포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힘들다는 거죠? 힘들지만 나 결정했어. 우리 진짜 이제 그만 헤어져. 헤어지자고. 이제 정말 끝이라고. 예? 뭐 헤어지냐고요? 담배요, 담배. 이거 끊어야지 하는데 이거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안 돼. 끊어야지. 그런데 담배 끊는 뭐 좋은 방법 어디 없나요? 어른으로 살아가기 위한 3대 요소, 알코올, 카페인, 그리고 니코틴? 이제는 NO! 나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끊어야 할 시간. 작심 3일이 작심 365일이 되는 그날까지 힘들지 않게 담배와 이별하는 방법. 금연비법의 달인 이문직 씨가 함께합니다. 금연의 비책을 찾아온 곳은 경북안동 한 병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오면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요. 네, 잘 찾아오셨어요. 여기 오시면 금연치료 가능합니다. 전문가의 충분한 상담과 정확한 처방을 통한 금연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사실 저는 담배를 안 피워서 잘 모르겠는데요. 담배를 이렇게 피우시다가 금연을 결심하신 분들 참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금연 치료 위해서 병원을 방문하신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 방문하시면 이제 약 처방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요. 다들 금연은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병원에 오면 어떤 치료를 받을 수가 있나요? 일단 저희 병원 오시면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니코틴 중독도 등을 이제 검사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금연 보조제 등을 처방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는 이제 금연 전문 비법 전문가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연 치료제보다 더 강력한 금연 꿀팁 다량 보유. 오늘의 주인공 금연 비법 전문가 이문직 씨인데요. 이렇게 봐선 그냥 평범한 물리치료사 같은데 기정 리포터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네. 아니 저기 있는 저분이 금연 비법 전문가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확실해요? 맞아요. 저분한테 배우면 금연에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금연 비법 전도사가 확실합니다. 의심 많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우리의 기정 리포터. 뽀글머리 곤두 세우고 맨눈으로 관찰 중. 대체 어떤 비법이길래 자칭 금연 비법의 달인인 건지. 이때 이문직 씨의 수상한 움직임 포착. 살금살금 병원에 나서는 그의 손에서 발견된 건 익숙한 형태의 네모 상자. 설마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겠죠? 일동 긴장, 현장 급습, 현행범 검거 5초 전. 아니 지금 이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인데? 이거 어떡해요? 저기요. 망했어. 우리 방송 다 망했어. 이게 뭐예요? 금연 비법 전문가라고 찾아왔더니 손에 딱 있는 거 그거 맞잖아요. 담배 아니에요. 담배 아니 뭐가 아니에요? 봐요. 딱 봐도 손에 이게 딱. 예? 담배 아니네. 네,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비눗방울입니다. 비눗방울? 예. 똥심도 잡고 금연도 잡았다. 첫 번째 비법 비눗방울 뜨시겠다. 네네. 재밌죠? 야 이거 얼마 만에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다 큰 어른이 둘이서 이렇게 비눗방울 부니까 웃기기는 좀 한데 아니 이렇게 비눗방울 부는데 이게 금연에 도움이 된다고요? 이게 담배가 어떻게 보면은 습관입니다. 담배도 이게 피는 게 습관인데 제가 계속 막 엄청 노력도 다 해보다 보니까 담배는 습관인데 이걸 부름으로써 부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부는 느낌을 활용해가지고 그 뇌에서 자꾸 잊어버리게끔 만들었죠. 그런 효과가? 네. 담배도 습관입니다. 습관. 그냥 손에 잡고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습관. 네, 습관. 재밌네. 스트레스 다 날아가네요. 이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겁게 끊어보자고요. 습관적으로 물게 되는 담배 대신 비눗방울, 종이, 사탕 등을 이용하는 것도 꿀팁 중에 꿀팁. 커피 스틱으로 물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종이도 물고 사탕도 물고 이렇게 비눗방울도 불어보고 지금은 금연 비법 전문가가 됐지만 예. 한때는 담배를 피우다 끊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었나요? 일단은 담배를 폈는데
너무 몸에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안 좋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제가 일단 물리치료사인데 환자분들한테 약간 피해를 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이걸 꺼내야겠다 싶어가지고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머리 삭발도 했고요. 정말 삭발도 했고 막 뭐 내기도 하고 후배들한테 돈도 엄청나게 줬고 막 그런 내기도 하고 다 했거든요. 근데 못 끊었어요. 그런데도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못 끊은 거예요. 몇 년 동안. 금연 시도만 1000여 번, 심지어 금연을 위해 삭발까지 감행했지만 그에게도 금연이란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금연 전도사가 된 문직 씨는 여기저기 금연의 즐거움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배 해로운 점 아직도 와닿지 않으신다고요?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냄새, 냄새도 독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도 한번 물에 좀 담가봤는데 담배를 진짜 이거 색깔 변하는 거 보고 너무 토할 것 같더라고요. 그부터 진짜 담배에 조금씩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담배가 그 기관지뿐만 아니라 위장신경계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의지만 있다면은 담배 금연 정말 쉽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눈에 보이잖아요. 아우. 길었던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금연 비법의 달인. 사실 문직 씨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도 금연으로 이뤄낸 성과 중 하나라는데요. 담배 한 갑에 4,500원, 하루에 2갑이면 9,000원, 한 달이면 이게 30만 원, 1년이면 300만 원. 와, 경제를 위해서라도 이거 끊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담배값 좀 아껴가지고 집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작은 원룸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차츰 모아지니까 좀 더 큰 월세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넓은 집에 있다는 겁니다. 쇼파 편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금연도 하고 돈도 모으고 이건 이제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네, 필수. 필수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또 있다고요. 금연하는 방법이. 24시간 금연 진행 중. 집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금연 비법. 고소한 해바라기 씨? 고소해. 정답! 요 해바라기 씨를 먹어서 입을 심심하지 않게 한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의료용 테이프로 해서 귀에 혈자리에 붙여서 담배 생각이 안 나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맛있는 해바라기 씨 먹지 마세요. 금연에 양보하세요. 물리치료사답게 특별한 방법으로 금연에 접근해 보는데요. 이렇게 해바라기 씨로 지압을 해주면 금연 욕구가 줄어든다는 말씀. 왜 우스갯소리로 어른의 3요소 하면 카페인, 알코올, 니코틴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중독성이 강해서 끊기가 힘들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금연으로 시작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좀 생겨가지고 금주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금주도 지금 2년 돼가지고 3년 차 들어섰습니다. 금주까지? 술과 담배에 절어있던 날은 가라!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생기며 봉사활동에 기부까지 활기찬 인생 2막을 열어준 금연, 금주. 떡은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사람은 떡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술은 마셔도 힘들고 안 마시면 먹고 싶어서 힘들고, 술 드시는 분들은요 그냥 먹고 심심해서 먹고 슬퍼서 먹고 좋아서 먹고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금주를 해서 좋아진 점은 어떤 점이 있나요? 금주를 일단 하면은 맨정신에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술은 약간 가짜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술을 끊어보니까 저도 이제 개인 여가 시간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운동도 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말에 봉사활동도 좀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었고요. 건강도 좀 괜찮아진 것 같고, 얼굴 안색도 좋아졌어요. 친구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래가지고, 금주를 하면 할수록 좋아져요. 오,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 금주를 해야 할 이유입니다. 금연, 금주 정말 힘들죠. 저도 한번 끊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갖고 다시 한번 피워볼까? 다시 한번 한잔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한번 그래도 한번 끊어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끊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끊어보니까 왜 내가 이거를 진작에 안 했을까? 왜 내가 술, 담배를 했을까? 이런 후회를 하게 됐고, 지금은 끊어보니까 엄청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자신감도 생겼고, 내 자신을 믿을 수 있는, 뭐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금연금주 해가지고 화이팅 합시다. 건강 챙깁시다!
힘들기만 한 금연금주를 즐겁게, 재밌게, 강한 의지에 약간의 방법만 있다면 모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금연금주하세요. 금연금주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쉽고 재밌게 담배와 이별하는 법. 여러분도 오늘 배운 팁 잘 활용해서 건강한 나로 거듭나세요. 담배술 안녕. 국내 반려동물 천만 시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펫한족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직업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은 내 운명, 반려동물로 인해 탄생한 직업들 지금 소개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광주 신청동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양사님 반가워요. 펫 영양사는 동물, 우리 반려견의 영양을 설계하는 직업인데 사람에게도 영양이 필요하듯이 동물에게도 필요한 그 영양소가 있어요. 그 영양소를 이제 재료를 사용을 해서 레시피를 설계하는 직업입니다. 화학 성분 없이 자연 그대로의 재료를 사용해 영양소를 채워주는 자연식. 생소하지만 자연식을 찾는 손님이 점점 늘고 있다는데요. 찌가 원래 사료 먹일 때는 여기가 빨갛고 막 진물도 나고 그랬었는데 자연식 먹인 뒤로는 많이 나아져서 네, 피부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자주 이용하게 됐어요. 반려동물 건강 상태, 활동량에 따라 알맞은 자연식을 추천해주는 것이 펫 영양사의 역할입니다. 그냥 사료만 먹는 경우에는 완전히 건조시킨 거니까 수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요. 이 자연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분을 채워줄 수 있고 또 영양분을 원재료 자체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자연식이 필요합니다. 그럼 영양 만점 자연식 한번 만들어 볼까요? 으깬 고기를 넣고 계란도 넣고. 근데 뭘 만드는 거죠? 지금 강아지 컵케이크 만들고 있어요. 양고기를 이용해서 만든. 머랭 넣은 고기 반죽은 전자레인지에 구워주고 강낭콩 앙금에 강한 가루를 섞어 장식 재료를 만들어줍니다. 양고기 안에 있는 L-카르니틴이란 성분은 강아지가 크면 클수록 몸에서 줄어들게 되고 필요로 하게 되는 성분입니다. 그 양고기와 함께 강한가루는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양고기와 강한가루를 섞어서 특히 녹여내기 좋은 케이크입니다. 노릇노릇 잘 익은 케이크 시트 위에 노란 꽃 한 송이 올려주면 먹음직스러운 컵케이크 완성!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영양까지 챙긴 자연식. 영양사님, 자연 재료면 다 좋은 건가요? 자연식 같은 경우에는 다 좋은 것은 아니고 그 아이에게 맞는 것을 주시는 것이 좋은데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질환이 있는 아이들에게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칼슘 결석이 있는 아이들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의 상태에 맞는 재료를 고르는 것이 포인트. 피부가 걱정이라면 보습에 좋은 오트밀과 염증을 가라앉히는 새송이버섯을, 면역력을 키우고 싶다면 비타민C가 풍부한 브로콜리와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는 표고버섯, 그리고 위장 기능에 도움을 주는 쌀가루까지 기능에 맞게 재료를 골라 잘 섞고 완전히 익혀줘야 합니다. 이렇게 찜 뒤에 100도에 10분 정도만 쪄내면 피부에 좋고 면역력에 좋은 강아지 자연식이 완성이 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자연식, 과연 우리 아이들도 좋아할까요? 오늘의 평가단 찌찌양과 팥쥐군 오셨습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얘들아, 어떻니? 맛있니? 강한 가루를 넣어서 그런지 카레 맛도 나는 것 같고 멍멍!
고기와 야채 맛이 잘 어우러져 있고 멍멍. 시식단의 평가는 개만족. 저는 3마리의 유기견을 입양하면서 그 아이들의 건강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펫푸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건강한 펫푸드를 알리는 펫 영양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새로운 직업은 어떤 걸까요? 보기엔 그저 평범한 사진관인데요. 강아지가 사진관에 무슨 일이죠? 네, 여기는 반려동물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스튜디오입니다. 그냥 포토그래퍼 아니죠? 페토그래퍼 맞습니다. 페토그래퍼는 반려동물을 전문적으로 찍는 사진가인데요. 프로필 사진부터 개족 사진, 그리고 증멍 사진까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모습을 예쁘게 담아준답니다. 애들 성장 과정이라든지 그래서 1년마다 찍는다고 하거나 아니면 훈련 수료증, 그리고 요즘 많이 하시는 반려동물 등록증에도 사용하시려고 많이 오세요. 오직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이곳. 요즘은 예약도 힘들다는데요. 이 스튜디오의 인기 비결은 바로 다양한 컨셉의 소품과 옷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치도 가만히 있지 않는 아이들, 촬영 쉽지만은 않겠는데요. 반려동물은 아무래도 사람들과 다르게 바로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와서 우선 촬영장에 적응을 하고 저희랑 조금 커뮤니케이션으로 좀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가진 다음에 좀 소품들을 사용해서 좀 아이들한테 어울리는 색상이나 그런 거 한번 착용을 해보고. 반려동물 촬영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기다림. 반려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낯선 공간, 낯선 사람과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면 반려동물에 맞는 컨셉을 잡고 촬영 시작. 아이와 주인의 교감, 주인과 페토그래퍼의 호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간식, 냠냠, 사몽아. 주인이 더 힘들어 보이는 건 어떻게 제 기분 탓이겠죠? 말로 애들이랑 소통한다는 것보다 좀 행동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저도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면 애들도 막 이렇게 하면서 도망가거든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나요? 아이 돌잔치와 비슷하죠? 어르고 달래며 순간을 포착해야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이곳이 바로 견생사진 맛집 인정? 인정. 귀엽다.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들어요. 작년에 찍어봐가지고 표정도 잘 나온 것 같고 또 작가님이 잘해주셔가지고 잘 나온 것 같아요. 증명 사진을 찍기 위해 특별한 손님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동이가 처음에 유기견으로 왔는데 좀 심장 사상충도 걸려 있고 복수도 계속 차고 있고 유선 종양도 있고 해서 좀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애가 발작도 하고 그래가지고 수술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남기려고 그렇게 찍으러 왔어요. 3년 전 아프다는 이유로 동물병원에 버려진 동이 잘 버텨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숨쉬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요.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때를 사진으로 남기고 싶었답니다. 사진 속 모습처럼 동이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요즘에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정말 높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유기되는 동물들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동이처럼 이렇게 유기되는 아이들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실내에서 애들을 찍는 거라기보다는 직접 움직여서 좀 신나게 노는 그런 모습도 찍고 그리고 보호소 같은 데도 가서 저희 애들한테도 해줬던 그런 모습들을 찍어주고 그 아이들이 좀 좋은 데들 좀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일들을 하고 싶어요. 때론 친구처럼 그리고 가족처럼 교감하고 소통하는 반려동물. 반려동물에 의한 반려동물을 위한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떤 직업이 또 생길까요?
달콤한 삶을 찾아 귀농한 부부가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양봉가가 되고 싶어요. 많은 상품들도 개발하고 우리나라 양봉 산업에 이바지하고 싶어요. 함께 달달한 꿈을 꾸는 도해밀 최고야 부부를 만나봅니다. 대청호를 끼고 있는 청주시 상당구 문이면. 이곳에 오늘의 청년농부가 있는데요. 아니, 이건 벌 아니에요? 오늘의 청년농부, 벌과 관련이 있는 사람인가요? 아, 저분들이 오늘의 주인공인가 봅니다. 청주시 문이면에서 양봉하고 있는 귀농부부 도해밀 최고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3년차 귀농 부부 도해밀 최고야 씨입니다. 도해밀 최고야 부부는 올해 11년차 부부라고 해요. 귀농하기 전 남편인 도해밀 씨는 호텔에서, 최고야 씨는 치기공사로 근무했습니다. 얘는 햇빛만 나오면 나와. 지금은 농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분봉을 지금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벌을 세력을 늘리는 거. 벌통수를, 그러니까 일종의 벌통수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첫 분봉인데 지금 한 20통 정도 분봉하려고 이제 준비, 벌통은 이제 새집, 벌들에게 새집을 주기 위해서 벌통 청소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양봉은 3월부터 9월까지가 바쁜 시기인데요. 양봉은 주로 남편인 해밀 씨가 담당하지만 바쁜 시기에는 부부가 함께 한다네요.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새 청소 끝. 근데 이 부부 어떻게 귀농을 결심하게 된 걸까요? 늘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어떤 최고의 정점에 좀 직장 생활의 정점에 올랐을 때 멋있게 그만두고 귀농을 좀 하자, 이런 나만의 어떤 꿈도 있었고, 그러던 중에 이제 아버지께서 양봉을 조금 조그맣게 하고 계셨고, 제가 이제 그 일을 쉴 때마다 아니 휴가 때마다 와서 도와드리면서 아, 이게 전망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정년이 없는 직업을 정하기 위해서 귀농을 하게 됐습니다. 젊으니까 내려와서 정말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젊으니까 우리가 한번 시도는 해보자, 이렇게 하고 싶으면 그래 도전이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내려오게 된 것 같아요. 빼지 말고 아직 벌이 들 붙었네 이쪽에. 산란은 다 해놨어 지금. 보여? 쌀알처럼 돼 있는 거 하나씩. 그때 뭔지는 알아. 거기 안 보이면 여기를 봐봐. 헛집 씌워놓은 거야. 뻘집 자를 날이 얼마 안 남았네. 아, 이거 빼. 부부는 함께 귀농을 하고 여유를 찾게 됐는데요. 뭔가 이렇게 욕심도 좀 많이 내려놓게 되고, 내가 아무리 뭐 계획을 가지고 욕심을 가져도 날씨가 안 도와주거나 하면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좀 욕심도 많이 내려놓고요. 자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좀 많이 정화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직장 생활은 그 출퇴근 지옥철도 타야 되고 회사 다닐 때 그 사람에 치이기도 하고 나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또 직업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자연 환경과 함께 좀 일을 하니까 조금 더 심적으로는 좀 안정감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조금 더 서울에서 직장 생활 할 때보다는 좀 많은 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귀농해서 얻게 된 것들에 만족하는 부부. 하지만 귀농 계획이 처음부터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신랑이 계획서 보여준 거면 3년 만에 부자가 돼가지고 올해 부자가 돼서 뭐지? 서민거표에 나왔어야 서민거표에 나왔어야 됐는데 사업 계획대로 안 돼가지고 되게 이제 1년에 얼마를 이제 벌고 이제 어떻게 성장할 건지를 했는데 이 시골 생활이 할만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바쁠 때 많이 일하고 쉴 때는 이제 두세 달을 그렇게 쉴 수 있으면 괜찮겠다 했는데 아니었어요. 재작년 귀농한 지 첫 해에 아카시아 꽃이 냉이를 입어가지고 아카시아 꿀이 아예 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국의 모든 양봉가들이 흉년을 맞이한 거죠. 올해는 꿀을 많이 수확할 수 있겠죠?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문희시내로의 한 카페.
여기는 부부가 운영하는 꿀 테마 카페이자 공방인데요. 여기에서는 직접 수확한 꿀과 그것으로 만든 음료 등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집에서 쉽게 따라 만들 수 있는 음료도 있다고 하네요. 처음 만드실 때 설탕 대신에 꿀을 넣으시면은 건강에도 좋고 아무것도 안 넣고만 이렇게 꿀만 넣어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최고야 씨는 양봉을 통해 얻는 부산물인 밀랍을 가지고 초를 만드는 일도 하는데요. 도시에서 일했을 때 치기공사로 일했던 경험이 밀랍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짜잔! 최고야 씨가 직접 만든 초들이에요. 노란 빛깔에서 따스함이 느껴지는데요. 이 밀랍으로 만든 초가 일반적인 초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일단 일반 초는 아무래도 뭐 천연초라고 해도 어쨌든 화학적인 이런 공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밀랍은 정말 벌집을 끓는 물에 끓여서 그 다음에 이제 2-3번 정도 거르는 작업밖에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료가 천연 재료예요. 귀농한 덕분에 가족이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도해밀 최고야 부부. 아이들을 자연 가까이에서 키우고 싶다는 소망을 이룬 건 덤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 부부가 꿈꾸는 건 무엇일까요? 일단은 양봉으로 귀농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양봉가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양봉 산업이나 또 꿀 판매에 대해서 뭔가 그 특별한 마케팅을 좀 해서 특별한 어떤 양봉가가 되고 싶어요. 꿀도 더 잘 판매하고. 꿀만 1차 산업만 가지고 하기는 좀 아직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농업이. 그래서 이제 꿀 소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다음에 뭐 꿀을 이용한 아무튼 가공식품 그런 쪽도 많이 알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꿀만이 아니라 양봉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용한 좀 많은 상품들도 개발하고 좀 그러고 싶어요. 우리나라 양봉 산업에 좀 제가 좀 이바지하고 싶어요. 가족이 함께 귀농한 부부 도해밀 최고야 씨. 부지런히 일하는 벌들과 함께하면 부부의 꿈도 달콤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청년 농부 도해밀 최고야 부부를 응원합니다. 제주를 대표하는 자연은 한라산, 그리고 제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과일은 귤입니다. 자, 그리고 제주의 청정바다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생선이 있으니 바로 빛깔 곱기로 소문난 분홍빛 생선 옥돔입니다. 바로 이곳은 신선하고 맛있는 옥돔이 많이 잡힌다는 옥돔마을인데요. 오늘은 서귀포시 남원읍 태영 1위 옥돔마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제주 사람들은 많은 어류 중에 옥돔만을 생선이라고 불렀습니다. 맛이 뛰어나 조선시대부터 임금님 진상품으로 올렸다는 귀한 생선 옥돔. 매일 낮 1시 태흥 1위에서 열리는 옥돔 경매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방파제로 둘러싸여 호수처럼 고요한 서귀포 태흥 1위 포구. 제주 근해에서 나는 옥돔은 몸 빛깔과 맛에서 중국산과는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새벽 내내 잡은 옥돔은 바로 마을 위판장으로 향하는데요. 태흥 1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을 단위 자체 수산물 위판장이 있어서 이곳에서 매일 옥돔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이야, 회장님 이 정도면은 특대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요, 이거보다 더 커요. 더 크다고요? 네. 글자를 알아요? 글자가 보니까 글자가 있네 보니까 이 황금색으로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제 한번 옥자일까요? 왕자. 네. 모든 돔에 다 있어요 이게? 네. 그러네. 네. 와, 야. 아니 이거 누가 막 그린 것도 아니고 신기하네요 이게. 자, 아니 얘는 옥돔이랑 색은 좀 비슷한데
모양이랑 좀 되게 좀 사납게 생겼어요. 얘는 뭐예요? 장대라고. 장대. 저 처음 봤어요, 이런 고기는. 야, 장대. 횟감은 괜찮아요. 횟감으로는 괜찮고. 네. 드디어 오후 1시 옥돔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옥돔은 작업 형태와 보관 상태 등 신선도에 따라 품질과 가격이 매겨지는데요. 그물이 아닌 준악으로 한 마리씩 정성스럽게 잡은 태흥 1위 옥돔은 경매를 통해 높은 가격에 거래됩니다. 다른 고기 말고 옥돔을 구매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일 맛있니까. 제일 맛있으니까. 네. 제일 좋은 거니까. 제일 좋은 거니까. 여기서 사면은 이런 게 제일 좋더라. 어떤 게 있어요? 여기서 사면은 저것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네. 시장 가서 안 사시고 네, 여기 와서 사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싱싱하고 금방 들어온 거니까. 금방. 싱싱하고 금방 들어온 거니까. 그거 금방 들어오니까 딱 보시기에도 싱싱해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 예. 시장에 가면은 시장에 가도 싱싱하지만 특히 직접 들어온 거니까. 여기 자주 오세요 이쪽에 구매하시러? 아이 자주 안 옵니다. 전에서 또 옵니까 바빠가지고. 한 달에 몇 번 정도? 딱 먹으면은. 그냥 한 달에 한 3번쯤 와점신가. 이제 귀한 생선 옥돔 맛을 한번 봐볼까요? 당일 잡은 싱싱한 옥돔으로 한상 차려졌습니다. 옥돔구이, 우리 사장님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다면, 잘 굽는 비결이 있다면? 네, 뭐 다른 데는 다 어떻게 뭐 다 잘 하시겠지만 여기 그릴에 중불에 놓고 일단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 일단 구워서 나오면 훨씬 더 맛깔스럽고 맛이 있고 그 고유의 그 맛 그대로 맛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유의 그 맛 그대로? 네. 자, 냉동 옥돔과 이 당일 발이로 들어왔던 옥돔의 차이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사장님 박수. 이야, 이렇게 보기 정말 맛있네요 진짜. 그래서 옥돔 하는구나. 이번엔 담백하고 시원한 옥돔탕입니다. 아니, 돼지 육수를 넣었는지 국물이 뽀얗습니다. 네, 이 자체가 신선하고 그하니까 이렇게 끓이면 아무것도 안 넣어도 이렇게 뽀얀 국물이 우러나와요.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네,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하얀색이 나와요, 맘 이렇게? 그대로 뽀얗게.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생선을 넣고 이렇게 끓이니까 뽀얀 국물이 나오는 것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아무것도 안 넣고 무하고 청양고추하고 대파하고 천일염만 넣은 거예요. 그런데 왕소금. 이렇게 나옵니다. 네, 맛도 담백합니다. 세상에. 아니 그런데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네. 이 좋고 귀한 고기를 네. 왜 이렇게 맑은 탕으로만 먹는지. 아니 우리 보통 이제 매운탕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네. 분들이. 매운탕보다 이렇게 맑은 탕을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예, 여기 계시는 어르신분들이 그 옥돔은 매운탕은 맛이 제대로 나지 않고 이 맑은 탕이 훨씬 더 담백하고 맛이 있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잡수시는데 정말 맛이 있어요, 매운탕보다. 옥돔의 특유의 맛을 보기 위해서는 맑은 네. 탕으로 먹어야 네. 진가를 발휘한다. 이야, 옥돔이 수심 깊이 살잖아요. 네. 지기도 앞바다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맑은 탕을 먹는구나. 자, 아까 구이와 다르게 뽀얗게 익은 이 옥돔 살. 사장님 눈 땡그려졌어요. 자, 우리 귀한 제주의 옥돔 많이 드시고 더욱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면서 우리 사장님께 오랜 옛날부터 제주에서는 명절 차례상이나 제사상에 옥돔을 정성껏 마련해 조상들의 은덕을 기렸습니다. 지방이 적고 살이 단단해 담백한 맛이 일품인 제주 옥돔. 고소하게 구이로도 좋고 담백한 탕으로 끓여도 좋은 옥돔 요리로 나른한 봄철 잃어버린 입맛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각오에 찬 눈빛과 함께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준비 중인 지은 씨인데요. 은은하면서도 향긋한 향이 나는 커피를 마시며 여유로운 하루를 즐겨봅니다. 맛있는 커피 먹고 싶다. 현대인에게 빠질 수 없는 기호식품이자 한국인이 사랑하는 음료 1위 커피. 주로 열대 지역에서 나고 자라는 커피 열매를 고추장의 고장 순창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의 입맛을 사로잡은 커피의 무한 매력 속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드디어 순창군의 국내산 커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커피는 보이지가 않는데 대체 어디 있는 건가요? 아니 커피 뭐 열매가 있다더니 이건 그냥 체리인데 체리? 리포터님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여기 커피 열매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체리 같은 열매밖에 없는데요? 이게 바로 커피 열매입니다. 하나 드셔보시면 커피가 나오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먹어보는 빨간 열매. 뭐가 씹혀요? 붉은 열매 속 감춰져 있던 이게 바로 커피. 나왔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커피가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드셨던 것을 커피 체리라고요. 지금 씨앗이 나온 것을 파치먼트라고 합니다. 이 파치먼트를 우리가 씻어서 말렸을 때를 생두, 이 생두를 볶았을 때를 원두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원두. 저 커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 이거 다 따가도 돼요? 아유, 원하시면 따가셔야죠. 진짜요? 일하지 않은 자 가져가지도 말라. 지은 씨 쉽게 얻는 건 없어요. 뭐가 잘 익은 거예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빨간 게 빨갛고 이렇게 예쁘잖아요. 이런 것만 따시면 돼요. 좀 빨간데 이게 조금 더 이쁜 거. 네. 어머, 이거 완전 좋아. 한 번에 따도 되죠? 탐스럽게 익은 열매를 골라. 이거 저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이거 집에 가서 쌈 싸주시려고요? 일하기 전이랑 뭐 후랑 커피에서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커피 원두가 어떻게 나오는지 생산도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고 커피에 대해서 좀 몰랐던 거 그런 거 좀 알게 되고 입도 좀 까다로워지셨겠어요. 그러죠. 2016년부터 커피나무를 재배하며 5년간의 연구를 통해 국내산 커피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결실의 수고, 바로 순창군과 연구원들의 수많은 노력 덕분인데요. 이거 우리 순창 커피 홍보 한번 하시죠. 저희 순창군에서는 그 미생물을 접종하여 또 기능성 물질인 클로로제닉산과 카페인산이 함유되어 있고 또 부드러운 맛을 함유되어 있는 발효 커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순창군의 특별한 커피를 맛보러 부푼 기대를 안고 가는 지은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니 여기 발효 커피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저 이거 따왔어요. 이거 있으면 발효 커피 먹을 수 있죠? 일단은 요 원두로는 저희가 지금 분석 중에 있어가지고 아마 빠르면 한 달 아니면 이제 최적의 커피 맛을 보시려면 한 1년 정도는 기다리셔야 돼요. 1년이요? 네네. 커피나무에서 나온 생두는 이곳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 모이는데요. 좋은 발효 커피를 만들기 위해 현재 연구 진행 중입니다. 발효 커피 만드는 게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발효에 따라서 이제 커피 향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고 커피에 맞는 미생물들을 선발해가지고 얘네들이 최적의 맛을 낼 수 있게 발효시켜주는 조건을 잡는 것. 저희가 이전에 개발했던 발효 커피는 이제 카페인 함량이라든지 카페인 함량이 조금 낮아지고요. 얘들이 가지고 있는 좀 기능성 성분, 생리활성 성분들이 좀 한 10%가량 높아지는 효과를 봤습니다. 아, 오늘 못 먹어서 어떡해. 너무 아쉬워요. 빨리 만들어주세요. 저희가 만들어지는 대로 항상 연락드리겠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주인공이 있는 곳 도착. 안녕하세요. 혹시 커피의 고수 맞으신가요? 열심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네. 이희두 교수님입니다. 생소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는 그의 작업실. 한눈에 봐도 커피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데요. 교수님, 이게 지금 뭐예요? 뭐 하고 계셨어요? 로스팅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가 좀 희한하죠? 네. 뻥튀기 기계입니다, 지금. 아니, 제가 그동안 본 로스팅 기계는 막 이따만한 그렇죠. 그런 기계였는데. 평범함은 물러가라. 특별함으로 승부한다. 뻥튀기 기계로 커피를 만드는 이희두 교수님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뻥튀기에 대한 그 추억이 많이 남잖아요. 근데 그걸 뻥튀기로 어떻게 로스팅 해볼까 생각하다가 이걸 이제 고안을 하게 됐어요. 와, 제가 오늘 제대로 찾아왔네요. 지금껏 커피를 마시기만 했던 지은 씨가 첫 로스팅에 도전해 보는데요. 약 10여 분 정도 인내심을 가지고 정성껏 로스팅하면 풍미 가득한 원두가 나옵니다. 교수님 어때요? 저 잘 볶았나요? 아, 색깔이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진짜요? 이 정도 뭐 프로 이상의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아, 또 이거 바리스타 대회 나가야 되나? 어? 아, 나가면 2위 정도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1위는 누군데요? 첫 로스팅으로 얻은 원두, 이제 마지막 단계인 원두를 갈아봐야겠죠. 별난한 손목 스냅으로 열심히 돌려주면 지은표 커피 완성. 커피는 이제 4가지 문을 열어라는 말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 코를 열고, 그다음에 귀를 열고, 그다음에 입을 열고, 마지막에는 그 마음을 열어야 그 커피 안에 온갖 정성, 사랑, 배려, 위로, 힐링이 들어가 있을 때 진정한 커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맑은 날씨에 너무 좋죠? 오늘 날씨에 어울리는 그런 커피가 아닌가. 천국 같아요. 아, 천국? 진짜. 여기는 교수님의 아지트인 거죠? 카페가 아니네요? 뭐 친한 친구들, 아니 뭐 이 근처 이웃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커피를 마시는 공간입니다. 이 커피를 통해서 어떤 사랑과 배려와 때에 따라서는 위로와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활동과 모임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커피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계신데요. 교수님, 앞으로 목표는 무엇인가요? 소스펜디드 커피를 미리네 커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커피를 통해서 어떤 사랑과 배려와 때에 따라서는 위로와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그마한 커피 박물관 정도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커피를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 누구나 와서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상 속에서 익숙해진 커피. 누군가에게는 선물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힐링을 주는데요. 커피는 생각에 따라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마시고 있는 커피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가요?